자, 저장하는 방법부터 작성하는 방법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을 하실 때는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장 위치는 내 PC 안에 문서 안에 ITQ에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은 저장하신 후에 반드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 동안 그 감독관이 한 몇 차례 전송하세요 하면 무조건 저장을 누른 다음에 전송을 해 주셔야 돼요. 저장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시험 중간에는 그냥 저장하기를 눌러 놓고 답안을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실 때는 정확하게 내 PC의 문서에 ITQ 안에다가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 가서 저장 눌러 볼게요. 자, 눌러서 찾아보기. 자, 저장 위치가 아까 내 PC 안에 문서에 ITQ라는 폴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ITQ 보이시죠? 자, ITQ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저장 위치가 ITQ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수험번호, 성명을 파일 이름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수험번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본인 성함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자, 이렇게 하면 위쪽에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일단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일단 시트가 제1작업에서 제3작업까지 먼저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제4작업은 차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트를 석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6 버전에서는 시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눌러서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 여기 보시면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없애고 자, 갑니다. 자, 더하기 눌러서 시트를 총 석장 만들어 주시고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제1작업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 찍고 나서요. 여기서 이 3개의 시트를 다 잡아서 열너비를 1로 해야 돼요.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1작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제3작업의 색깔이 있죠. 그래서 처음 선택한 시트가 제3작업이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다음에 마지막에 잡은 게 제1작업이라는 게 지금 색깔로도 구분이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시트 3장을 다 잡고 나면 위쪽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니까 석장이 다 선택이 되어 있다. 시트 석장이 다 선택되어 있다는 거고 아까 열너비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열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1 찍고 엔터. 자, 열너비를 1로 바꿨다면 이제 조건 제1작업 문제의 조건 첫 번째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을 굴림의 11로 하고 숫자와 핵의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와 핵의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운데이기 때문에 일단 굴림의 11 지금 글꼴 되어 있는 거와 가운데 정렬 이 작업을 모든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잡는 게 여기 A열과 일행 사이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죠. 자, 하시고 글꼴을 굴림
글자 크기 11이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일단 작업을 조건대로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럼 이제 제1작업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걸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작업이 선택되어 있는 처음에 선택이 되고 Shift를 눌러서 제1작업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걸 그룹을 풀기 위해서는 제3작업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 제1작업 작업할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그룹이 해지가 됩니다. 자 해지가 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B4에서 제2, 12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다 입력했다면 자 이제 테두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다 잡고 자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그 다음에 B5에서 제2, 12까지 범위 잡고 여기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B4에서 J4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G14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I14 이렇게 잡아서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너비 조절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하셨으면 자, 이제 숫자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찍은 데이터니까 자, 요거 범위를 잡아서 일단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자,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으니까 여기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을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조건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 작업이 끝난 거죠. 주황색으로는 이미 주황색을 다 줬고 그럼 밑에 있는 요 세 개를 순서대로 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제목과 결제란을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먼저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H14셀에 해야 되니까요. 자, H14셀 클릭하시고 자, 앞에 있는 주문번호라는 필드명 보이시죠? 그래서 주문번호가 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필드를 제외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유효성 검사. 자, 데이터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조금 축소해 놓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정확하게 안 보여서 자, 이거 누릅니다. 자, 먼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목록이라고 하고요. 자, 원본에 클릭하셔서 주문번호인 자, B5에서 B12까지 범위만 잡아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콤보 박스가 보이고 콤보 박스 눌러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셀 서식은 F5에서 F12까지 자, F5에서 F12까지 범위 잡으시고요. 숫자 뒤에다가 개를 넣으랍니다. 자, 그러면 숫자 뒤 예를 들어서 19개, 19개라고 뒤에 붙어 있죠. 자, 그러면 표시 형식에 자, 홈에 가서 표시 형식에 확장 아이콘 들어가고 숫자 안에 데이터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G/ 표준하시고 뒤에다가 한글로 개 찍고 보기에 19개라고 표시가 정상적으로 되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조건 D5에서 D12까지 범위 잡으시고요. 이름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 자, 이름 상자에 클릭하시고 한글인지 보신 다음에 분류
정확하게 찍고 오타 없이 엔터, 반드시 엔터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만약에 제목을 할 때는 여기에 행의 높이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자, 요렇게 1에다가 1행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하살표 나올 때 그때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3개의 행이 잡히게 됩니다. 자, 요때 하나만 이렇게 양쪽 하살표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약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가 높아지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도형에 가야 되고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삽입에 가서 도형. 자,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는 자, 왼쪽에 있는 사각형에서 왼쪽에 있는 건 잘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가 이렇게 둥근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잘린 거기 때문에 요겁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죄송합니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자, 요거를 선택하고 자, 요렇게 A에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A를 여기 십자 모양이 A열과 B열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고 끝나는 부분은 문제상에 보면 G열 이렇게 돼 있네요. G 위쪽에 G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이렇게 작업이 지금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다음에 자, 바로 위쪽에 보시면 도형 효과 자,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자, 요게 지금 여기까지 작업한 거죠.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 작업하고 오프셋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자, 이 작업을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홈 탭에 가서 글꼴을 굴림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밑에 잘렸네요. 찍고 굴림에 글자 크기를 24에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을 검정에 그 다음에 굵게 채우기 노랑 이 밖에서 모양은 채우기예요. 그러고 나서 글자가 가운데 가야 되니까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하면 커서가 정확하게 가운데 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중장비 부품 주문 현황 네,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도형은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임의 셀에다가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결제란은 여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한 오른쪽이나 아래쪽은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쪽 요 부분에다가 요 아래쪽 부분에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결제판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걸 뭐 글자 먼저 찍고 할 거냐 너비를 먼저 조절할 거냐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만약에 글자 찍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약간 위로 올리고 자, 요거 두 개를 셀 두 개를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범위를 잡은 다음에 자, 먼저 병합하는 거예요. 병합하고 그 다음에 글자의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해놓고 열의 너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행의 높이는 대신에 넓히고 요거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확인 이렇게 찍으면 세로로 작업되는 거 보이죠? 자, 찍고 나서 탭하고 사원 대리 과장 자, 만약에 이게 선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 될 때 높이를 조금 더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 하고 나면 범위를 잡고 반드시 모든 테두리를 한번 줘야 돼요. 주고 나서 그림으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붙여넣기.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올려놓고, 자, 요 부분 내가 만들었던 거 범위 잡아서 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죠. 자, 요거는 그림이니까 요거는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끌고 와서 문제에 보면 H열에 맞추어서 앞부분이 H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6번을 하시든가 7번을 하시든가 두 가지 다를 하고 제2작업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7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조건부, 자,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는데 조건부 서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행전체. 행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필드명을 제외한 데이터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이나 7번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린 7번부터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7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행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범위를, 자, 필드명은 빼고요. 자, B5에서부터 J12까지 여기를 다 잡아야 돼요. 우리가 계산이 들어가는, 함수가 들어가는, 수식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일단 행전체를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수식을 이용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행전체가 들어가면은 기준이 되어지는 주문 수량을 클릭한 다음에 F4키를 2번,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자, B5에서 J12까지 범위 잡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 들어가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자, 요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해놓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자, 문제가 주문 수량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주문 수량이 19개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 클릭해서 는 찍고 주문 수량이, 자, 그리고 나서 F4키를 몇 번요? 2번을 눌러서 이렇게 혼합 참조를 해줘야 행전체에 꾸미는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문 수량이 했으니까 이번엔 뭐예요? 20 이상이죠? 그럼 20 이상을 표시할 때는 크거나 같다 20. 이게 20 이상이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상을 먼저 찍고 뒤에 숫자를 찍는 거예요. 20 이상은 크거나 같다 2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건이 아니고 서식, 꾸미는 서식은 글꼴에 가서 파랑에 굵게 작업하라 했으니까 여기 서식 보이시죠? 자, 들어가셔서 글꼴에 굵게, 자, 표준색의 뒤에서 세 번째 파랑 하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주문 수량이 20개 이상인 아이들만 파랗고 굵게 지금 작업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서 자, 6번 주문 수량을 구해야 돼요. 자, 이 주문 수량은 문제에 보면 H14셀에서 선택한 주문 수량에 따라, 그러니까 H14셀이 뭐냐에 따라서 이 주문 수량이 주문 번호에 따라서 주문 수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구하는 함수는 vlookup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구하는 식을 세워야 되니까 먼저는 찍고 영어로 vlookup을 더블 클릭하시고 fx. 자, 이렇게 해서 vlookup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lookup은 vlookup 함수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